큰 그림 그려보는 빅픽처입니다. 유한타증권의 오경택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담당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한 주 동안의 큰 그림을 그려주시죠. 이번 주도 주요 이슈들 어떤 게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 후반에 가장 주목을 끌었던 이 고용지표부터 리뷰를 해볼게요. 안 좋았다고 하는데 쇼크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안 좋았던 건지 이 부분부터 좀 볼까요? 네네.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의 8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지표를 발표했는데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8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23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월 105만 건, 예상치 75만 건을 대폭 하회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을 살펴보면은 서비스업이 가장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7월에 74만 건이었는데 8월에는 20만 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그 여파 부분으로 또 확대가 되면 제조업 부분에서도 7월에 6만 건에서 8월에 4만 건으로 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미국도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업에 대해서 그 신규 고용에 대한 숫자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8월만 놓고 보면은 고용 회복에 있어서 좀 부진한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그 잭슨홀 미팅에서 그 파월 의장이 연내 테이퍼링에 대한 거를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8월 고용 지표를 상당히 좀 많이 눈여겨 보고 있었던 상황인데 8월 고용 지표가 쇼크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테이퍼링 관련된 그 스케줄이 생각보다 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나타났고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9월 FOMC에서도 만약에 8월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테이퍼링 계획이 발표될 수도 있을 걸로 좀 예상했지만 9월 FOMC에서는 좀 시기상조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9월하고 10월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회복되는 이제 확인 과정을 더 이렇게 확인 과정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9월 FOMC에서 발표가 시기상조다. 그러면 연내 발표가 안 될 가능성도 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용지표가 이제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고용지표가 안 나오면 연내 그 테이퍼링 계획이 또 연기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또 들 수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연기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8월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크게를 하회를 해서 테이퍼링 계획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관심이 다시 한번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8월 고용 지표 고용 부진에도 불구하고 연내 테이퍼링 개시는 유지될 걸로 일단은 보여지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용 지표가 급격하게 그 고용에 대한 진전되는 거를 훼손된 것은 아닌 걸로 일단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실업률 자체로만 봤을 때는 5.2%를 기록을 하면서 7월에 5.4%보다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개선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노동시장 참가율도 61.7%를 기록을 하면서 전월과 비슷한 그 숫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고용 시장에서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려는 일자리가 전체 실업 숫자를 상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8월 고용 지표가 부진한 거는 사실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실업률도 낮게 나왔고 여전히 일자리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내 테이퍼링에 대한 개시 정책은 여전히 좀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9월은 아닐 수 있는데 어찌됐든 연내 테이퍼링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시각이시고요. 그러면은 준비되어 있는 이번 주의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씩 보겠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소협의체 출범한다고 하죠. 그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지금 한국에서 가장 좀 신성장 산업으로 수소 산업을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수소 기업들이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9월 8일 날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고요. 현대차, SK, 포스코,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두산, 효성, 포론, 그러니까 10개 기업이
그 그룹들이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수소 산업의 육성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SK하고 현대차, 포스코, 하나효성 이 5대 기업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수소경제 투자를 43조 원 투자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SK가 18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현대차가 11조 원, 포스코가 한 10조 원, 하나가 1조 3천억 원, 효성이 1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SK도 지금 주력적으로 그 18조 원 투자를 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분야로 봤을 때는 액화 플랜트 쪽 구축하는 부분이랑 연료전지 발전을 확대하는 데 투자를 주력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설비 투자, 그다음에 R&D, 그다음에 충전소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전소 설치에 주력으로 좀 투자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포스코는 이제 수소 생산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50년까지 그린 수소 생산을 500만 톤을 하고 수소 매출을 30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대형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보이고 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투자 사이클에 진입돼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은 크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신산업이 좀 가시화돼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이런 성장 동력이 좀 반영이 돼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그 작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8일에 이 수소 협의체가 나오게 되고 9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10일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을 포함해서 국내 지수 정기 변경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좀 파악해야 될까요? 네, 9월 9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코스피 그 선물 봤을 때 지금 9월물보다는 12월물이 좀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9월 분기 배당을 좀 반영을 해서 이제 12월물이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략은 좀 전체적인 물량을 롤오버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인 날 분위기는 그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선물 옵션 만기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 최근에 이제 투자들이 많이 중심으로 두는 거는 어떤 종목이 편입이 돼서 수급적인 수혜를 받아서 그 종목이 오르느냐 빠지느냐의 관심도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 예정될 종목으로 이제 카카오뱅크하고 크래프톤 두 종목이 코스피 200에 신규로 편입이 됩니다. 근데 얼마 정도 이제 편입이 됐을 때 그 당일날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코스피 200을 추적하는 자금 규모를 그 감안했을 때 22조 원으로 산출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연기금 자금까지 확대했을 때는 40조 원까지 확대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코스피 200 추적 자금을 22조 원을 감안을 했을 때는 크래프톤은 1,900억 정도가 유입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1,500억 정도가 유입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0조를 감안했을 때는 더 그것보다 큰 금액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날 카카오 그다음에 크래프톤에 대한 수급적인 수혜 부분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외에 그 한국 그 거래소에서 만든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는데 그 KRX, BBIG, K 뉴딜 지수 관련해서도 9월에 정기 변경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신규로 들어가는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BBIG, K 뉴딜 종목에 편입될 종목으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크래프톤이 편입이 되고요. 2차전지 K뉴딜에는 SKIT가 편입이 됩니다. 바이오 K뉴딜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한미약품이 편입이 되고요. 인터넷 K뉴딜에는 KG 이니시스가 편입이 됩니다. 게임 K뉴딜에는 크래프톤하고 데브시스터즈가 편입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편입되는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는 주가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편입되는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에 시장을 보는 포인트 변수 중에 이제 환율을 좀 많이 갖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환율 안정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좀 대형주들의 좀 반등 흐름을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8월 고용 지표가 미국에서 쇼크를 좀 기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게 더 시기가 당겨지는 것보다는 또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유동성 장세는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3,200까지 좀 올라와 있지만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이 좀 예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